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보는 눈 리얼아이 박감사입니다. 요즘 시장을 보면 정말 마지막 불꽃을 태우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 10명 중에 6명은 이렇게 많은 정책이 나왔는데도 집값이 더 오를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잘못됐다고 성토하고 있고, 집값은 안정됐다고 하는데 매매는 신고가 행진을 계속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려와요. 요즘의 상황을 보면 정말 전세 매물이 없죠. 당연히 전세 매물이 없겠죠. 임대차 3법이 통과되고 나니까 기존 전세 계약이 연장되는 경우가 다반사죠. 그러니까 그 결과 당연히 시장에 나오는 신규 계약할 수 있는 전세 물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의 전세 계약을 갱신함으로써 신규 전세 물량을 찾는 수요도 그만큼 줄어들고 있는 건데, 무조건 전세가만 올랐다고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어요. 집값이 안정됐다고 하는데 신고가가 계속 나오고 있다 하면서 여전히 계속 집값은 상승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는 더 줄어들고 더 살 곳은 사라지고 있고, 떨어진다고는 하는데 실제로 집값은 안 떨어지고 있다. 그런데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이 때마침 기다리고 있으니 집값 떨어질 거 걱정하지 말고 청약하는 게 답이다. 이러한 결론으로 귀결이 됩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최근에 분양한 단지들 정말 계속 흥행에 성공하고 있어요. DMC 센트럴 자이가 129대 1로 1순위 모두 마감이 되었다고 합니다. 280가구 모집에 36,000가구가 몰려가지고 10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보였다고 하죠. 3개의 단지가 동시 분양됐는데 가장 경쟁률이 높았던 건 지하철 가깝고 분양가가 그나마 쌌던 곳에 사람들이 많이 몰렸습니다. 센트럴 자이가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죠. 인근에 분양했던 분양건이 10억도 넘는다고 하는데 지금 분양가는 7억이니까 앉은 자리에서 2, 3억은 벌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너도나도 청약을 했습니다. 입주 1년차 26평형 아파트가 9억이 넘는다고 하는데 분양가가 5억대밖에 안 되니까 엄청난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일단 되고 보자 이런 마음으로 많이 청약을 신청하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수원 핫하다는 영상에서 한번 소개를 드렸었는데 분양 완판의 공식은 지금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1단계 뭐죠? 새로운 이론이 만들어집니다. 똘똘한 한 채, 현금 부자 많다, 마용성, 노도강, 9억 이하의 풍선 효과가 일어난다. 이렇게 사람들이 새 집을 원하고 나 빼고는 돈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은 불안한 마음을 갖습니다. 새로운 이론이 만들어지고 난 후에는 수상한 거래가 이루어져요. 기존 거래가 대비 수억이나 높은 비상식적인 실거래가가 나타나고 이게 언론에 대서특필이 돼요. 이미 새로운 이론에 동화된 사람들은 전달 대비 수억이 높은 거래가 있어도 이게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이 나타났다. 지금이라도 늦기 전에 집을 사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갖게 만듭니다. 그리고 로또 분양 기사가 나오죠. 때마침 인근의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가 분양이 되고 이걸 받으면 앉은 자리에서 수억의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다라고 계속 기사가 나와요. 그리고 4단계, 예전에는 상상도 못할 수준의 분양가인데도 모든 물량이 팔려 나갑니다. 이게 분양 완판의 공식이죠. 칼사 대책 이후에도 거래가는 계속 상승하고 있다고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신고가 매물 중 절반이 9억 미만의 가격대였어요. 아무리 규제를 해도 서울의 집값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계속 오른다고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고, 이렇게 규제를 하면 더 이상 살 기회가 없다라는 불안감이 마음에 자리 잡고 지금이 마지막 서울의 입성 기회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게 요즘에 나타난 새로운 이론이죠. 정책이 실질적으로 엄청난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팩트인데, 사람들은 정책의 효과를 기다리기 이전에 불안한 마음으로 마지막 서울의 입성 기회를 잡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청약에 몰리게 되는 거고요. 돈이 있든 없든 간에 로또 청약에 도전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상입니다. 실제로 자격이 안 되거나 잔금도 마련하지 못하면서 일단 넣고 되고 보자 이런 마음으로 넣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분양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 비싼 물건이 시장에서 팔리지 않으면 큰 타격을 입습니다. 항상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물량을 털어내는 게 1순위죠. 강남 같은 경우는 계속 경쟁률이 최고를 찍고 있는데 개포 1단지 같은 경우 1순위 청약에 3만 명이 몰렸다고 합니다.
개포 1단지의 일반 분양 내역을 보면 34제곱미터짜리가 7억 정도 됐어요. 그리고 59회배짜리는 13억이 넘는 분양가였습니다. 이 전체 일반 분양 물량을 돈으로 환산을 해보면 약 1조 5천억에 달해요. 1조 5천억짜리 물건을 시장에 팔아야 되는 게 이 분양의 목적입니다. 마케팅비 1%만 써도 150억 정도는 되죠. 이 많은 물량이 잘 팔리려면 사람들한테 어필을 해야 되죠. 다른 데보다 훨씬 싸고 이걸 사면 이익이 있다라는 게 강조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인근의 아파트 값들은 분양을 앞두고는 정말 비싼 값에 팔리는 기현상을 보여요. 레미안 블레스티지 바로 맞은편에 있죠. 5월 달만 해도 23억 정도의 거래가 됐던 물건인데 분양 공고 한 달 전에는 27억에 매매가 됐어요. 4억이나 비싼 값에 매매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는 다시 떨어진 금액에도 거래가 됐습니다. DH 아너스 여기 같은 경우도 거래가 거의 없었죠. 올해 들어 거래가 3건인데 22억 정도 하던 거래가 분양 공고 한 달 전에 28억 3천에 팔렸습니다. 무려 6억이나 비싼 값에 팔렸어요. 실제적으로 누가 6억이나 비싸게 주고 샀든 아니면 마케팅의 일환이든 어쨌든 이러한 시세를 보고 사람들은 개포 1단지를 분양받는 게 로또라고 인식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일단 되고 보자 이런 마음에 청약을 신청을 했어요. 비단 여기에서만 있는 현상이 아니죠. 지금 한강변에 정말 많은 분양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사에 이런 기사가 나죠. 똘똘한 한 채 대장주 아파트는 신고가 행진을 벌이고 있다 하면서 반포자이가 6억이나 껑충 뛰었다고 기사가 나왔어요. 반포자이에 70평형의 거래가를 갖고 왔는데 기존에 35억에서 많이 받아야 37억 정도 됐었는데 7월 9일에 41억 5천에 팔렸습니다. 일단 70평짜리가 자주 시장에서 팔리는 것도 아니지만 기존 거래보다 6억이나 비싸게 거래가 됐어요. 현 상황을 대변할 수 있는 거래가도 아닌데 이러한 거래가 있으면 신문은 어김없이 이러한 거래를 기사화합니다. 이제 이 인근에 분양하는 단지들은 정말 로또 단지겠죠? 주변은 평당 1억에 거래가 되는데 분양가가 평당 5천만 원도 안 된다고 계속 얘기하니까 이거 분양받으면 로또라고 사람들은 이미 인식하고 있습니다. 원베일리 같은 경우 위치가 참 좋아가지고 계속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여기 뭐 통매각한다고 했다가 후분양한다고 했다가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분상제 적용을 하루 앞두고 일단 피했습니다. 이리 됐든 저리 됐든 일반 분양이 성공을 해야 조합 입장에서는 이익인 거죠. 사람들 인식에 이렇게 비싼 값에 계속 거래되고 있다고 하니까 원베일리는 청약에 무조건 성공을 할 겁니다. 둔촌주공도 연내 분양을 목표로 분상제 전에 일단 신청을 했어요. 둔촌주공의 분양 물량은 약 5,000세대 가까이 됩니다. 전체 일반 분양 물량은 3조 5천억에 달합니다. 허그에서 제시한 금액대로 분양을 한다 하더라도 일반 분양 물량이 약 3조 5천억에 달해요. 이 많은 물량을 시장에 팔아야 합니다. 아직 분양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고 조합에서도 내부적으로 진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아직 주변은 건드려지진 않았어요.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 보니까 19억에 거래되던 게 최근에 17억 8천까지 가격이 떨어졌네요. 그리고 25평 같은 경우는 거래가 거의 없으면서 큰 변동이 없습니다. 이것들도 본격적인 분양 시즌이 오면 또 고가의 거래가 찍힐 개연성이 높습니다. 더 먹을 게 없고 휩쓸고 지나간 지방시장 같은 경우는 이미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죠. 똘똘한 한 채를 남기고 다주택자 매물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방의 빈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세부담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풍선 효과를 운운하면서 막 가서 뛰었던 지역들에 매물이 늘어나고 있어요. 매물은 늘어나고 있는데 살 사람이 없어요. 지금 전국 아파트 입주율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풍선 효과의 수혜 지역이라고 했던 인천 경기권 같은 경우는 확연히 입주율이 떨어졌어요. 입주가 안 되는 이유가 뭐죠? 기존 주택을 매각을 못해서 잔금 대출을 확보하지 못해서 세입자를 확보하지 못해서
분양권을 매도하지 못해서 전부 다 지금 돈이 없어서 입주를 못하고 있는 거죠. 기존 집도 못 팔고 잔금도 못 내고 세입자도 못 드리고 돈은 없고 집만 갖고 있으니까 지금 입주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방은 정책의 효과가 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면 분양가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죠. 강남 분양가를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현재에서 5억 정도 더 내릴 거로 예상을 합니다. 시세보다 싸다면서 지금 미친 듯이 분양가가 올라갔었는데 비용적인 측면에서 금액을 매겨보면 그게 다 허상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토지비는 감정평가 금액으로 하고 건축비는 건축에 들어간 비용을 다 합산해서 계산을 해줘도 지금보다 5억은 더 내린다고 합니다. 분양가는 이제 떨어지는 게 기정사실입니다. 이런데도 분양가 상한제 하고 나면 분양 물량이 없어져서 더 공급은 부족해지고 그래서 더 집값은 오를 거니까 분상제 전에 집을 사야 된다 계속 떠들고 있는 거죠. 정말 공급이 사라질까요? 분상제하면 재건축 안 한다고 그 난리들을 쳤는데 지금 이번 규제가 나오니까 압구정, 개포 이런데 사업 빨리 추진하자고 우르르 주민 재건축 동의서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콧대 높은 지역의 사람들이 왜 재건축하겠다고 이 난리 치는 거죠? 연내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지 못하면 재건축 사업 자체가 추진이 안 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서두르고 있습니다. 안 한다던 재건축 계속 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인데 여전히 분상제 이후에는 공급이 부족하다는 논리, 그리고 정부의 정책은 먹히지 않을 거고 다주택자들은 집을 내놓지 않을 거라는 논리, 항상 가격이 오른다고 부추기고 있어요. 안 사면 희망이 없고 지금이라도 안 사면 안 될 것처럼 사람들의 불안감을 부추기고 있어요. 대규모 분양 전에 이상한 고가 거래를 그대로 얘기해주고 분양은 완판되게 도와줍니다. 결국 가장 큰 이권이 걸린 분양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리꾼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현실은 그게 아닙니다. 살 사람이 없어요. 대출 없으면 살 능력이 안 되는데 대출이 안 되죠? 주담대 규제에 위반하면 엄중 조치하겠다고 지금 계속 눈을 크게 뜨고 감시하고 있습니다. 주택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대출 규제 위반을 계속 점검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주담대가 막히니까 신용대출이 늘었다고 지금 계속 언론에서 나오죠? 이렇게 불안감을 조성하니까 영끌들이 저가의 소외지역의 아파트를 비싸게 사들였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근데 이제 그나마도 없어요. 대출도 안 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집을 살 수요도 많이 줄었습니다. 이미 수년간 수많은 분양이 있었기 때문에 기존의 무주택자가 많이 1주택자로 변경이 되었어요. 그리고 영끌 수요들 다 뛰어들었습니다. 인구 줄어들고 있는 거 지금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무엇보다 주택시장의 큰 수요였던 다주택이나 법인들의 수요가 이제 사라졌습니다. 아예 들어올 길을 막고 있습니다. 전매 제한 제도를 둬서 또 가수요도 차단하고 있어요. 수요는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126만 가구 또 공급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꼭 집을 사야 될까요? 정말 심리만 남은 시장이에요. 촛불의 비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질이 타려면 탈 물질이 있어야 되고 탈 수 있도록 산소가 공급이 돼야 하고 그 다음에 일정 수준 이상의 온도가 필요합니다. 이게 있어야 물질이 탈 수가 있어요. 부동산 시장의 불꽃이 계속 커지려면 일단 탈 물질이 있어야 되겠죠. 수요가 있어야 됩니다. 사줄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영끌까지 지금 다 뛰어든 상황이고 더 끌어낼래야 끌어낼 사람이 없습니다. 또 불꽃이 계속 타려면 산소를 공급해줘야 되죠. 유동성이 바로 그 산소인데 가계대출이 이미 1700조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더 끌어다 쓸 유동성이 없어요. 이제 남아있는 건 여리꾼들의 부추김밖에 없어요. 여리꾼들의 부추김이 온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사람들의 심리를 자극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더 이상 남아있는 태울 물질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불꽃이 타오를 수 있을까요? 심리만 남은 시장에 너무 동요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